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CAD와 관련되는, 즉, 제도와 관련되는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론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난주처럼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해서 2D 설계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2D로 만들어진 오토캐드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솔리드웍스로 3차원 형상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점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먼저 제도와 관련되는, 즉 2D를 만드는, 2D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2D를 그릴 건지,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2D를 어떻게 3차원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는 먼저 설계와 제도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두 번째부터 볼까요? 두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제도라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작업했던 것처럼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그냥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선이나 문자나 기호라든지 주석 등을 그냥 간단하게 도면, 즉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우리는 제도라고 그러고요.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걸 제도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설계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그려진 제도라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야죠.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시키는 내용이죠. 어떤 재료로 만들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건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쇠를 깎을 건지 아니면 용접을 할 건지, 그렇게 어떤 식으로 물건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 때 뭐 물건에 대한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물건에 대해서 두께를 얇게 주면서 가볍게 만들 건지, 이러한 각각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도면에 포함시키는 게 바로 종합적인 기술 설계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라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계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제도는 말 그대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냥 그림을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는 제도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CAD. 자, CAD라는 부분은, 자, CAD의 약자를 잘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거든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오토캐드라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했던 솔리드웍스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CAD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계, 제도, 그리고 CAD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D라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자, 실질적으로 CAD라든지 제도가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AD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제도도 마찬가지죠. 제도도 종이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단지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현실화시키고 제품화시키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설계라는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지금 이 표에 나오는 설계와 제도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설계나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CAD라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제도에 대한 규격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뭐 그 세 번째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한국산업표준규격, 즉 KS 규격에서 제도 부분은 뭐 1967년도에 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부분은 자, KS 중에서도 기계 분야는 KSB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한번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A 같은 경우는 그죠? A 같은 경우는 그 한국 표준 규격 KS 규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KSB 같은 경우는 기계 분야에 대한 규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 그 국제표준 규격하고 각 나라별로 어떤 규격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한국 규격입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표준 규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ISO. 자, ISO라는 부분은 국제표준 규격이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영국 규격은, 영국 같은 경우는 BS, 독일 같은 경우는 DIN, 미국은 안시, 그리고 일본 규격은 지스라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규격과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규격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제도를 하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제조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지를 여기서 간략하게 체크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KS 제도에 대한 역사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요.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도면에 대한 크기. 자, 도면에 대한 크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캐드 작업할 때, 우리 캐드 작업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작업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캐드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도면에 대한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도면에 대한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게 바로 사각형을 우리가 그죠? REC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REC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때 사각형을 그릴 때 A4 용지였나요? A4 용지 같은 경우는 가로 297에 세로가 210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 A0 사이즈가 가로 1189에 세로 841이라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용지 크기, 종이 크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캐드 작업할 때는 제가 A3 용지를 기준해서 캐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0부터 A4지까지 각각 용지에 대한 크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굳이 이거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뭐 A4가 되든 A0가 되든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종이들이 두 배씩 커지거나 두 배씩 작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이 숫자를 다 암기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오는 우리 도면 테두리. 자, 도면 테두리 같은 경우는 그죠, 최소. 자, 도면 테두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간략하게 볼까요? 우리 종이 같은 경우는 그죠, A3나 예를 들면은 A4 할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A4와 관련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도면에 대한 테두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빨간색은 종인데 그 종이 안쪽으로 이렇게 또 다른 사각형 테두리를 하나 그리거든요. 즉 빨간색은 종입니다. 종이 위에 이렇게 우리는 종이 안쪽으로 해서 파란색 테두리를 그릴 건데 그 테두리에 대한 최소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 거리 C를 기준해서
자, 예를 들면은 A3입니까? A3 같은 경우는 최소 거리가 1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얘부터 얘까지. 자, 이 부분부터 용지 크기죠. 종이 가장자리부터 사각형에 대한 가장자리 거리가 10이라는 거. 즉, 이렇게 도면에 대한 테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지에 대한 크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연장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죠? 종이 크기, 용지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그 용지 크기에 따라서 테두리에 대한 간격이죠. 자, 이 부분이 그죠? 도면 테두리 10이면은 여기 간격이 동일하게 10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도면 여백, 테두리라 그러죠. 이 부분도 여백이라 그래서 테두리들 전부 다 10만큼씩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설정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도면에 대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오토캐드에서 우리 지난주에 오토캐드에서 캐드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즉 캐드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종이상으로 그냥 손으로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은 캐드로 도면을 그리든, 이렇게 도면을 표현할 때 최소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라 그러거든요. 자, 3대 요소에서 도면을 작업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될 항목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점선입니까? 이 점선 부분은 그냥 종입니다. 종이 안쪽에 사용자는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는데, 이 테두리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윤곽선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도면에 대한 테두리 부분을 우리는 윤곽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요거 아까 자, C라는 부분은 최소거리였죠. 최소거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윤곽선이라는 부분이 도면 안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부분 종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도 선이 있고요. 이 부분에도 선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여기도 선이 들어갑니다. 즉 네 군데 부분이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수평 수직과 관련되는 선이 들어가는데, 이 선이 하는 역할은 도면의 중심이라 그래서 중심이라는 중심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죠? 가로선의 중심, 세로선의 중심에서 양쪽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중심선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름이 바로 중심 마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중심 마크가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그죠? 도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래쪽에 표제란, 자, 표제란이라고 적혀 있는데, 표제란 부분에는 어떤 사람이 언제, 그죠? 어떤 사람이 언제 누가 어떤 이름으로 해서 도면 작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도면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고요. 위쪽에 보면은 부품란이라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을 그렸는지, 무엇을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게 부품란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표제란. 자, 표제란이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부품란이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윤곽선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중심 마크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표제란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도면 작업할 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서 앞으로 CAD 작업할 때 이 내용들을 같이 포함시키고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다시 우리가 CAD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윤곽선이랑 중심마크랑 표제란을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실질적인 CAD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구성하는 내용들 중에 어떻게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도면을 그리는 안쪽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윤곽선이었죠. 자, 윤곽선 같은 경우는 종이 안쪽으로 최소 거리 10만큼 떨어지면서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는 부분이 바로 윤곽선인데, 이 윤곽선에 대한 크기는 0.5mm 이상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래서 얘는 도면으로 사용된 용지에 어떤 내용을 그리는지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고, 즉 도면에 대한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윤곽선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표제란이죠. 자, 표제란 같은 경우는 도면과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 그리고 이 도면에 대한 이름이 무엇인지, 이러한 전형적인 사항들을 어디다가 우측 하단에다가 표현하는 게 바로 표제란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아까 부품란이었습니까? 자, 부품란은 이 두 개는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품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도면 안에, CAD 가지고 도면 안에 어떤 물건을 그렸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표제란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이름, 그 물건에 대한 개수, 몇 개를 그리는 건지, 몇 개를 만들 건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재료, 그죠? 플라스틱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형광으로 만들 건지, 뭐 굴이라든지 뭐 합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각각의 재료가 있을 거니까 어떤 재료로 몇 개를 어떤 이름으로 해서 만들 건지에 대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부품란,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에 대한 구성 여부를 표현하는 게 표제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중심 마크. 자, 이 중심 마크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예전에, 자, 예전에는 뭐 도면을 관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CAD 파일이라든지, 자, CAD 파일로 도면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자가 종이에다가 뭐 삼각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내용에 대한 도면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종이로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도면을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면에 대한 위치를 잘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면 네 군데죠. 네 군데 중앙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그 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중심 마크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다시 볼까요? 윤곽선 들어와야 되고, 표제란 들어와야 되고, 중심 마크까지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예,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됐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도면을 그리는 척도, 자, 척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자, 척도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림과 실물이죠. 실제 물건에 대한 크기와 도면에 대한 크기, 그죠? 물건에 대한 크기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크기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자, 비율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A 대 B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앞쪽에 나오는 숫자는 보통 뭐냐면은 그림,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앞쪽 숫자고요.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실제 물건 크기입니다. 물건에 대한 크기를 뒤쪽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그림을 그릴 때 표현했던 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실제 물건에 대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KS 규격에 따른 제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척, 축척, 배척이 있는데, 자, 현척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1대1이라는 척도는 뭐냐면 1대1이라는 척도는 실제 크기와 똑같이 물건을 그리겠다. 그죠? 물건에 대한 크기와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1대1 척도가 됩니다. 물건의 크기와 그림을 그리는 크기를 똑같이 줄 때는 1대1이라는 현척이라는 종류가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축척은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축척은 보시면은 뒤에 숫자가 크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뒤에 숫자가 크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물건보다 어떻습니까? 실제 물건보다 우리는 그림을 작게 그리겠다. 그 뜻이죠. 네. 실제 물건의 크기를 2로 봤을 때 그림을 1로 그리겠다. 실제 물건의 크기를 10으로 봤을 때 그림을 1로 그리겠다. 즉, 그 실질적인 제품의 크기보다 좀 더 줄여서 작게 그리는 게 축척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떨 때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제일 큰 사이즈가 바로 A0 사이즈입니다. 자, A0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1189에 세로가 어떻습니까? 841인가요? 이러한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안에 우리는 자동차도 그리고 비행기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 A4 용지 안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축척이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인 물건보다 작게 그리는 게 바로 축척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반대로 자, 배척이라는 부분 어떻습니까? 배척이라는 부분은 앞에 숫자가 큽니다. 즉 뭐냐면 실질적인 물건보다 어떻게 더 크게 그리겠다. 자, 그런 뜻이거든요. 즉 이럴 때는 뭐 때문입니까? 물건이 너무 작습니다. 자, 그죠? 우리 물건이 너무 작아서 이 물건을 캐드로 그리거나 손으로 그리면은 그 물건이 잘 안 보입니다. 또 물건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치수를 입력하거나 전체적으로 도면을 구성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또는 치수가 잘 나타내게 원래 크기보다 좀 더 크게 그리는데 그렇게 크게 그리는 게 바로 배척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물건보다 크게 그리는 게 배척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 읽어보면 자, 현척은 실물 크기와 똑같이 그리는 게 현척입니다. 그럼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게 축척이고요. 배척은 실물 크기보다 크게 그리는 게 배척입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면 그릴 때 A 대 B 라고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서 실제 물건보다 크게 그릴지 작게 그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도면에 대한 척도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도면에 대한 척도를 체크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다 하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번에는 자, 우리가 여기 척도라는 부분이죠. 자, 척도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보통 어땠습니까? A 대 B. 자, 이렇게 그죠? 척도 부분에 뭐 A 대 B 해가지고 뭐 1대 1이냐 또는 2대 1이냐 또는 뭐 1대 2냐 이렇게 물건보다 똑같이 그릴 거냐 작게 그릴 거냐 크게 그릴 거냐 이렇게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도면을 보면은 그냥 NS 이렇게 NS로 척도를 표현하는 도면도 있습니다. 자, 이 NS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비례척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척도 값으로 그리지 못하거나 또는 뭐 좌우 균형 있게 비례하지 않다. 자, 뭐 꼭 이렇게 내가 두 배로 크게 키워서 그리겠다 또는 절반 줄여 그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크게 그리긴 그릴 건데 그냥 뭐 비율 없이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릴 때는 특별하게 내가 몇 배 뭐 크게 그렸다 몇 배 작게 그렸다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냥 척도 부분에 NS라는 부분으로 표시하죠. 그냥 넌 스케일이다. 예, 정확한 비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알려줄 때는 NS라는 척도도 같이 활용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척도 부분에 NS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CAD를 하기 위해서 CAD를 배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CAD를 하기 위해서 CAD를 배우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NS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즉 NS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즉 이거죠. 이 그림을 분석을 할 수 없으면 CAD를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냥 보고 뺏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은 보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죠? 도면을 작성할 건데 아무런 정보라든지 아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CAD 작업을 해야지 이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 CAD 명령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도면 선도 못 그립니다. 자, 예,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해야겠죠. CAD 작업을 해야 되고 솔리드웍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죠.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그린 도면과 못 그린 도면이 있습니다. 어떤 도면은 잘 그렸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도면은 못 그렸다라고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 쓰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제3자가 봤을 때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 도면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안다 그러면 그 도면은 잘 그린 도면입니다. 잘 표현된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그린 도면을 제3자가 봤을 때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 도면은 잘못 표현된 도면이거든요. 즉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도면을 그린다라는 부분은 서로 간에 약속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그죠 법칙이라 그러나요? 그러한 법칙이라든지 그런 공식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법칙이나 공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KS 규격, KS 규격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2D로 오토캐드로 표현하거나 솔리드웍스로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약속되어 있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KS 규격, 지금 하고 있는 이 KS 규격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NS. 자, NS라는 척도는 비례척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하시고요.
자, 요거 체크했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선에 대한 종류와 굵기거든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어떤 작업했냐면 도면층, 즉 도면층이라는 레이어 작업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도면층이라는 레이어죠. LAYER. 자, 단축키는 LA였죠. 그죠? 이렇게 도면층과 관련되는 레이어 작업을 했는데 이 레이어 작업에서 표현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외형선, 도면층 외형선 만들었고요. 수문선도 만들었고 중심선도 만들었죠. 즉 그러면 외형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수문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렇게 점선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체의 중심이죠. 원에 대한 중심, 물체에 대한 중심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때는 중심선, 자 지금 보시면은 그죠? 우리 1점 가는 세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1점 가는 세선은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의 반복되는 선의 형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 레이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KS 규격, 자, 이러한 KS 규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선의 굵기 볼까요? 외형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형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물체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외형선이라 그러는데 선 굵기는 지난주에 도면 작업할 때 0.5mm를 줬죠. 즉,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0.5를 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우리는 그죠? 어떤 물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을 우리는 노란색, 자, 점선으로 그렸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은선이나 파선입니다. 은선이나 파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숨은 선이거든요. 점선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정식 명칭은 은선이나 파선입니다. 그래서 은선이나 파선, 숨어 있는 선을 우리 굵기, 지난주에 0.35 줬나요? 자, 그래서 숨어 있는 선은 0.35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물체의 중심이죠. 중심을 나타내는 선을 우리는 중심선이라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1.3선입니다. 그래서 이때 굵기를 0.18 했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CAD에서 레이어, 도면층 작업을 했죠. 자, 이렇게 작업했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뭐 특수 지시선 어떻습니까? 특수한 가공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선이 바로 특수 지시선. 어떤 물체에 자,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하자 또는 열 처리를 하자 이렇게 특수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수 지시선인데 얘는 굵은 1점세선입니다. 1점세선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이죠. 그런데 굵기는 가는 선이 아닌 굵게 표현하는 게 바로 굵은 1점세선. 그래서 굵게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굵게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초록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가상선. 자, 가상선 같은 경우는 물체의 동작 범위를 표시하는 게 바로 가상선이라는 부분인데 2점 세선으로 그립니다. 가상선은 물체의 동작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는 2점 세선이죠. 자, 가는 2점 세선이 뭐냐면 긴 선, 짧은 선 두 개, 긴 선, 짧은 선 두 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가는 2점 세선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는 2점 세선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럼 가상선. 자, 이 가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상선이 하는 부분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그 집에 가시게 되면은 그 가스밸브,
자, 가스밸브 같은 경우가 아니 가스밸브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자, 수도꼭지를 예를 들어서 밸브가 수도꼭지가 현재 이렇게 달려 있는데 수도꼭지가 손잡이입니다. 아니면 우리 문고리 같은 경우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손잡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손잡이를 그 손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떻게 원래 있는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동작이 되었다 라는 부분을 표시할 때 원래 위치에서 손잡이를 내리면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갑니다 라고 그래서 이때 쓰는 부분이 바로 가상선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파단선입니까? 파단선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자, 자유롭게 그리는 게 파단선인데 요거는 어떤 물체를 잘라서 절단해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게 바로 파단선입니다. 즉 물체가 너무 길거든요. 어떤 파이프 같은 경우에 물체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너무 긴 부분을 도면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죠?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거든요. 자, 중간 부분 잘라 표현하면 이렇죠. 이렇게 봉이 있고요. 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원래 길이는 이만큼인데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우리는 짧게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쓰는 게 바로 파단선이라는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오토캐드로 작업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캐드로 작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 도면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그죠? 또 지금 나오는 게 또 절단선, 그리고 단면선, 해칭, 그리고 치수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절단선입니까? 자, 절단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단면도를 볼 겁니다. 즉 단면도는 어떤 물체를 잘라서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절단선인 단면도인데 단면도 그래서 어떤 물체를 캐드에서 잘라서 그림을 표현할 겁니다. 그때 쓰는 선이 바로 절단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단선은 어떻게 가는 일점 세선으로 그리거든요. 가는 일점 세선이 아까 보셨던 우리 앞부분에 가는 일점 세선이 바로 중심선이었습니다. 긴 선, 짧은 선, 긴 선 이렇게 가는 일점 세선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절단선이고요. 물체를 잘라서 그리겠다. 우리 보통 뭐 케이크 같은 거. 자,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형상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케이크를 자르면은 그죠? 잘랐을 때 어디를 잘랐다라고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절단선입니다. 그때 쓰는 선은 바로 가는 일점 세선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죠? 그 절단선의 시작되는 부분과 절단선의 끝나는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양쪽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여서 표현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굵은 선으로 표시하죠. 자, 굵은 선은 조금 전에 어떤 거였습니까? 굵은 선은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굵은 선은 그렇죠. 초록색으로 표현합니다. 굵기는 0.5mm 굵기로 해서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절단선을 표시하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단면도 볼까요? 자, 단면선 같은 경우는 자, 단면선은 단면도를 그릴 경우 이렇네요. 단면도를 그릴 경우 그 그림을 조금 전에 그죠? 절단선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어디는 부분을 어디를 잘랐다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는데 그렇게 잘라서 그림을 그려야죠.
자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때 어떻게 그림을 잘라서 표현한 그림이 어떤 모양이더라 라고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단면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CAD 표현할 때 작업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죠. 가는 선은 중심선으로 그립니다. 안쪽에 그죠? 중심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선 빨간색 표현하고 양쪽 부분은 굵은색, 초록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해칭선입니다. 해칭선은 그죠?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잘라서 표현했다. 어느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속내부가 보이는데 속내부가 잘라서 표현되는 속내부에 대한 단면을 표시할 때는 지금처럼 가는 실선입니다. 가느다란 선이죠. 가는 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실선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 그립니다. 그때 45도 각도로 빗금을 쫙 쳐주는 게 바로 물체를 잘라서 속내부를 보고 있다. 속내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자른 거죠. 잘랐다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해칭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나오는 부분이 치수 보조선, 지시선. 아직 우리가 저번 시간에 치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린 다음에 그 도면에 대한 크기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크기 정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치수인데 치수는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가는 거죠.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선이기 때문에 빨간색 그리고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여튼 치수와 관련되는 크기 정보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치수선이나 그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선의 우선순위입니다. 즉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선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어떤 같은 위치에서 선이 중복되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같은 위치에 굵은 선도 그리고 중심선도 그리고 뭐 은선이든 파선 같은 점선도 그리고 뭐 그죠? 하여튼 같은 위치에 선이 여러 개 중복되어서 막 겹치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선을 표현할지 두 개 이상의 선들이 같은 위치에 중복되었을 때 어떤 선을 먼저 표현할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바로 우선순위거든요. 자, 그래서 선이 겹쳤을 때 여러 개의 선이 겹쳤을 때는 그냥 제일 먼저 외형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외형선이 없으면은 수문선을 그리고요. 수문선이 없을 때는 절단선, 그 다음이 중심선, 그 다음이 무게와 관련되는 선, 그리고 치수와 관련되는 선, 이렇게 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실질적인 CAD 작업이나 제도 작업을 할 때, 도면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도면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선이 여러 개 겹쳤을 때는 가장 먼저 외형선을 표현하고요. 외형선이 없으면 수문선, 수문선이 없으면 절단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그 순서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악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아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명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우리 많이 쓰는 게 외형선이죠. 외형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선이 외형선인데 초록색으로 굵게 그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수문선입니까? 수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물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는 수문선인데 노란색으로 은선, 점선으로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심선입니까? 자, 중심선 같은 경우는 물체의 중심,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그때 선의 종류는 가는 일점쇄선, 즉 빨간색인 일점쇄선 중심선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상선입니까? 자, 가상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는데 이 레버가 아래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레버가 위치합니다. 이 부분에 레버가 들어간다라는 가상의 선이죠.
물체가 동작했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더라라는 가상의 선을 우리는 가상선이라 그러고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파단선. 자, 파단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체가 길 경우를 대비해서 짧게 그리는 게 파단선이라는 부분인데 요것도 지금은 그죠? 예, 어떤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따로 표시할 때도 파단선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해칭입니까? 해칭. 이렇게 45도 빗금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물체를 잘라서 그 내부를 본다라고 이렇게 해칭선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우리 치수,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런 부분들은 가늘게 표시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용도와 명칭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에 대한 굵기죠. 선에 대한 굵기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같은 내용들, 같은 의미로 포함되니까 요거는 다시 건너뛰고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그죠? 도면의 크기와 표제란입니다. 도면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가 그죠? 바깥쪽에 있는 이 이점 세선은 종입니다. 종이 안쪽에 사용자가 이러한 사각형 테두리를 그리는데 종이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를 그리는데 이 테두리에 대한 명칭이 바로 윤곽선이었고요. 그리고 윤곽선 중간에 윤곽선 중간에 이렇게 선들이 들어가는데 이 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거? 중심 마크죠. 그리고 여기 A. 자,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B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렇죠. 표제란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의 도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리고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선에 대한 종류와 굵기 그리고 뭐 척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